이것 때문에 너무 뜨거웠죠. 머지 포인트 본사에는 한밤에도 수백 미터의 줄이 생겼다.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이 본사에 길게 줄을 서고 있다. 그쵸, 이거 많이 봤습니다. 이걸로 제가 가는 유머 사이트마다 그냥 불타오르고 있던데, 가서 보시면 신문 기사에 보면 뉴스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이 본사 앞에 진짜 많은 분들이 갔다 그래요. 왜냐면 환불 받아야 되니까. 이 줄을 엄청 쓰고 경찰차로 출동하고 그랬다는데,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거죠.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다. 머지포인트 본사가 내 돈 돌려줘. 수백 명이 몰려오고 본사 앞은 아비규환이더라. 심지어 이거 누굽니까 이거? 냉장고 청소기에 탄산수 들고 간 형님들 누굽니까? 거기 가서 내 돈 안 돌려준다고 머지포인트 본사에 가서 냉장고 뜯어가고 청소기 뜯어가고 탄산수는 왜 가져가는 거야? 마시려고 가져가는 건가? 들고 갔다는 거죠? 다이슨 청소기 들고 갔다 그러는데,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아무리 돈 뜯긴 게 억울하다 그래도 거기 가서 그거 들고 오면은, 야, 우리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게다가 거기서 이제 워낙에 억울하니까 머지포인트 직원 같은 분들 퇴근하지 못하게, 내 돈 물어내라. 그래서 잡혀왔고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됐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 머지포인트 본사 앞이 아수라장이 됐다. 그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졌냐?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일이 펼쳐졌다 그럽니다. 머지포인트는 일단 2018년부터 영업활동을 했다 그러고, 기업 이름이에요. 머지포인트는 기업 이름인데 2020년부터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했는데,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하는 회사. 상품권, 마치 우리가 뭐 현대백화점 상품권, 뭐 이마트 상품권 하듯이, 신세계 상품권 하듯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했던 거는 20%의 할인율로, 가까운 할인율로 머지포인트, 이게 상품권이죠. 이걸 발행한 거죠. 그럼 이 머지포인트라는 걸 사면은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얘네 표현으로는 뭐 모바일 뭐 바우처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머지포인트 1만원권을 여러분들은 8,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포인트 1만원권으로 가맹점에 가서 만원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 할인받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죠? 10만원짜리 무슨 구두 상품권이잖아. 옛날에 우리 구두 교환권이나 우리 뭐 양복 교환권, 엘칸토. 편리한 선물의 대명. 에스콰이어 엘칸토 구두 상품권 이거 가끔 이렇게 닦는 데 가서 보면은 뭐 사는 가격, 파는 가격 뭐 10만원짜리 96,000원에 뭐 사고 팔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똑같이 온라인으로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런 포인트를 팔겠다. 이게 머지포인트 기본 모습인데, 그러려면 이 어디서 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신세계 상품권이 그래도 굉장히 잘 나가는 거는 신세계에서 쓸 수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디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놨냐? 200여 개의 브랜드와 제휴를 했고 가맹점을 6만 곳을 만들어왔다 그래요. 편의점 CU, GS25, 이마트24, 홈플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뭐 이디야, 백다방, 카페베네, 뭐 매드포알릭, 토다이, 고구려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많이 가는 사람들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그 상품권 비슷한 거, 그 머지포인트 들고 있으면 가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들으면 20%, 2%도 아니고, 야, 그러니까 할인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하고, 할인율이 20%가 고가의 바우처 판매라 그러는데, 뭐 10만원짜리도 팔았으니까 8만원까지 뭐 이렇게 팔았다고 하니까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데, 게다가 이것도 있었죠. 구독 서비스. 머지 플러스라 그래서 15,000원 수준의 구독료를 내면 가맹점에서 20%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상품을 내줬다. 15,000원을 내면은 가맹점에서 20%를 상시 할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개 제휴 브랜드에 6만 개에서 7만 개 상점이거든요. 그 15,000원이면 20%면 나는 왜 몰랐지? 저는 몰라서 안 한 거지. 이거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된 데가 많이 있다면은, 야, 이거 안 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게다가 저 15,000원 구독 서비스를 만약에 다 사용을 하지 못했다, 할인받지 못하면은 차액은 포인트로 환급을 해줬다. 그러니까 15,000원을 내고 내가 구독 20%를 할인받는 거를 구독을 했는데 10,000원밖에 할인을 못 받았다, 이번 달엔 별로 안 가서. 그럼 5,000원은 이 포인트로 환급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비스만 보면은 뭐 엄청난 서비스를 자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1,000억 이상이 판매가 되고, 지금 뭐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100만 명의 고객이 누적으로 가입을 했고, 일평균 접속자 수가 20만 명. 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앱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즈니스 구조를 좀 보면 이거잖아요. 소비자가 이 머지포인트라는 기업, 이 기업한테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받습니다. 8만 원을 주고 10만 원의 포인트를 받아요. 그 10만 원을 가맹점에 가서 써요. 어딜지 몰라도 뭐 이마트에 쓰던지 어디가 쓰면은 1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죠. 그 서비스를 10을 받고, 이 가맹점은 머지포인트한테 내 돈 10만 원 주세요. 그럼 머지가 10을 가맹점에 줘야 되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이가 비잖아. 야, 이가 빈단 말이야. 20% 할인된 금액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게 봉이 긴 섭달도 아니고, 이 2가 비는 걸 분명히 머지는 8을 받고 10을 줬으니까 이 마이너스 2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가 핵심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1번 광고비 등으로 번 돈으로 머지포인트 사람이 많이 몰렸으니까 광고비를 하던지 내가 그걸 벌어서 충당하겠다. 2번 금융사들하고 나눠서 내가 뭐 신용카드를 만들던지 너희들 뭐 많이 고객을 끌어줄게. 너희들 좀 부담해라. 아니면 가맹점 너희 많이 팔았잖아. 나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팔았으니까 뭐 5%는 니네가 부담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은 입금된 현금으로 내가 도지코인을 사서 10배를 만들어서 충당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것 중에서 하여튼 뭔가를 하던지 저 20%를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 게 저기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데 근데 문제는 너무 커 보이잖아. 20% 게다가 돈이 몰리잖아요. 1000억 이상이 몰려가. 그럼 이거 20%면 마이너스 200억이거든? 이 직원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용도 있고 과연 이런 어떤 광고라든지 아니면 가맹점이 내는 그런 수수료로 20%를 채울 수 있을까?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은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투자비 소모할 때까지 마치 쿠팡처럼 수십억, 수백억의 적자를 감수하고 사람을 모으거나 아니면 내가 자본금이 많아. 뭐 몇백억 있어. 그러면 그 자본으로 버티거냐는 건데 일단 머지포인트는 자본금이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같이 불수단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야 혹시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혹시 우리가 낸 예치금에서 적자를 메우는 거 아닐까? 번 돈으로 메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낸 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한테 수익을 제공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폰지 사기죠. 먼저 돈 낸 사람은 주고 나중에 돈 낸 사람은 모르겠다고 배째는 게 보통 폰지 사기잖아요. 머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과연 저 적자를 감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받으니까 물론 저거를 불식시키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재무제표를 공개하면 되죠. 재무제표를. 머지플러스는 돌려막기는 절대 없었다. 결제대금 납기를 잘 마치고 있다. 돌려막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은 재무제표를 공개하면 되는데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뭐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다 그러는데 뭐 앞으로는 공개하리라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소비자 보호나 기업의 어떤 신뢰에만 맡길 수 없으니까 그런 게 할 수 없었냐 있죠. 저런 기업들은 저렇게 디지털로 저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이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고객 예치금은 자기 자본과 분리를 합니다. 우리가 증권사에 내가 주식을 사겠다고 돈을 넣으면 증권사가 그 돈으로 뭐를 못하죠. 증권사의 자기 자본과 타인이 맡긴 돈은 분리돼요. 증권사가 여기 있는 돈을 뽑고 싶어도 못 뽑죠. 운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금융사가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내가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그 돈으로 로또 다 산 다음에 안 되면 난 도망간다 얘들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과의 분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만약 이 회사가 망할 경우에 증권회사가 망해서 내가 주식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보호수단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돈 막 1조가 들어오고 막 2조가 들어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자기 자본 비율도 거기에 따라 늘어나야 돼. 1조가 들어오면 2천억이고 2조가 들어오면 4천억이고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결정적으로 공시해야죠. 운용연합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어떻게 됐는지 내 돈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다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 라이선스가 없었죠. 이게 문제죠. 이게 라이선스가 없이 그 사업을 했냐라는 얘기가 지금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들 야 그게 없었어? 지금 와서 이러는 거고 머지포인트는 머지포인트대로 야 우린 상품권업자라서 전자금융업이 아닌 줄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상품권업이라 그러면 하나 또는 제가 알기로 아마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종류로 상품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점업 요거 하나만 가능한 게 상품권업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업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까 전에 200개의 제휴 6만 개 제휴점을 서비스를 중단해버렸죠. 8월 11일 갑자기 중단한 거예요. 금감원에서 너희 라이선스 없지 않냐? 라이선스를 해라. 라이선스 하기 전까지 그 사업 안 돼 그러니까 8월 10일자로 저게 쾅 중단이 되고 쾅 중단이 되니까 당연히 저기서 하던 머지머니 판매나 머지플러스 정기구독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지가 뜨는 거죠.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의 서비스는 앞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 소비자들이 본 날 무슨 일이 펼쳐졌냐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패닉 머지런이 발생을 하죠. 머지런. 이게 우리는 사실은 많이 봤어요. 뱅크런이잖아요. 뱅크런. 은행 문 닫을 것 같다 얘들아. 그러면 내 예금 돈 빼려고 은행에 뛰어들어가서 그거 리만 사태 때 있었어요. 리만 사태 때 리만 브라더스가 빵 터졌을 때 우리 전 국민까지는 아니고 CMA RP 사용하던 고객들이 증권사에 뛰어들어왔어. 왜? 증권사 돈 내놓으라고. 리만 사태가 터졌어요. 증권사가 위험하대. 뉴스에. 그 증권사의 CMA RP로 월급 글로 많이 받잖아요. 증권사에 고객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 돈 내놓으라고. 근데 증권사는 돈이 있어도 못 줬어요. 왜? 여러분들이 증권사의 CMA RP에 돈을 넣으면 증권사는 그걸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까? 채권으로 들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을 사놨어. 근데 이게 뭐 100억, 200억이 한 게 아니라 몇 조가 돈 달라고 들어오니까 증권사는 채권을 몇 조를 팔아야 되잖아. 근데 시장에다가 내 채권 팝니다. 몇 조예요라고 물량을 내놓으니까 이거 아무도 안 사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국민연금이 30조어치 물량 팔 예정입니다. 삼전 삽니까?
외국인 매도 물량 10조 남았습니다. 뿌 지금 65,000원입니다. 할인이에요. 할인. 그래서 사요? 안 사잖아요. 물량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를 채권을 지금 다 팔아야 된다니까. 증권사가 자본이 없는 게 아니라 채권을 팔아야 고객한테 돈을 주는데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 못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시장에 사자가 없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디폴트죠. 디폴트. 계약 불능이에요. 계약 불능. 지급 불능에 빠지면서 증권사가 날아간 파산이에요. 파산. 못 내면 채권을 들고 있어도 파산이에요. 이거 평가 금액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파산인데,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런 상황에 가끔 빠지면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도와주죠. 중앙은행이 야, 그 채권 갖고 와. 너희 뭐 10조 20조 갖고 와. 채권을 가져와서 그걸 담보로 증권사나 은행에 돈을 넣어줘요. 이 돈으로 일단 해결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유동성을 해결해줘. 그 중앙은행이 별명이 최후의 대부자. 가장 마지막에 돈을 빌려주는 자, 신용을 만드는 자, 이런 별명이 있죠. 최후의 대부자로 그걸 받고, 시장이 안 받으면 내가 받을게. 내가 받고 다다다다다다 찍어서 주고, 이제 그 돈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야, 증권사나 은행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이 사실상 보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안 빼죠. 그때부터 돈을 안 빼고, 그러면은 이제 패닉 런 들어오는 게, 뱅크런 들어오거나 증권사 런 들어오는 게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채권 시장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다시 정상으로 가는 게 원래 금융 사태인데, 그게 뱅크런이죠. 레버러지를 활용하는 은행들이, 아까 얘기했던 증권사도 마찬가지, 은행이 뱅크런이 발생하면은 야, 이거 한번 봤습니다. 진짜 한번 봤어요. 그때 리만 사태 때. 야, 거기 문 내려가 있는데 그 앞에 쫙 줄 서갖고 내 CMA-RP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쫙 줄 서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게 뱅크런인데, 똑같죠. 여기도 머지 포인트도 지금 머지 포인트가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마트를 어느 순간에 쾅 닫으니까 불안하니까 머지에 가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머지가 당연히 돈을 못 주죠. 일단 여기서 의문은 첫 번째, 증권사나 은행처럼 채권 같은 자산이 있는데 이게 유동화가 안 돼서 못 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돈이 없으면.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유동성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동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머지런이라는 게, 이 런되는 게 재밌는 게, 소비자가 먼저 뛰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먼저 뛰어가지 않아요. 제일 먼저 누가 뛰어가겠어요? 정보에 빠른 거. 기업들이 뛰어가요. 제일 빠른 건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빨라요. 기업 자금 담당자가 저걸 보자마자 놀라고 전화할 거예요. 내 거 내놓으라고. 번개가 같습니다. 0.17, 0.1 번개같이 오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기업에 몇 개 주다 보면은 이미 못 주게 되고 정산 불가능이 되고 머지런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머지 포인트 그럼 회사의 입장은 뭐냐? 우리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상품권 발행업체였다. 그래서 몰랐다. 미안하다.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밟겠다. 절차적 미숙함이 있었다. 스타트업이라서 그러니까 절차를 밟겠다. 지금 20억, 30억 전자금융업자 관련 부채비율이 200%인데 아직 재무제표가 안 나와서 과연 충족을 할지 모르겠지만, 등록을 전차를 밟아서 저기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하겠다. 그리고 환불해줄게. 90% 환불 신청 받겠다. 실제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머지에 따르면은 지금 1차, 2차 나갔고요. 다음 환불은 17일에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꼭 90% 환불이 꼭 되기를. 특히 자영업자분들 그동안 머지 포인트만 갖고 있고 현금으로 못 받았을 텐데 월말이건 17일이건 돈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개인 같은 경우에 저기서 받는 걸 못 기다리면은 신용카드, 다 유명하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은 여러분들 신용카드사에 가서 할부 항변권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신용카드사가 대신 머지 포인트한테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받는 기능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될 거고.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얘네가 뭐 환불해주고 아닌 걸 좋은데, 과연 저 머지 포인트사의 BM이 돈을 버는 방법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어서 저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너네 돈 어떻게 벌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았으니까, 100만을 모았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았으니까 얘네한테 이걸로 PLCC 카드라 그러는데, 어떤 신용카드 같은, 한마디로 뭐 얘네 회원권 같은 거죠. 카드를 팔아갖고 거기다 카드사한테 카드 판매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한 800억 정도 수입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걸로 10% 20% 여러분들의 할인된 거를 퉁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BM은 유지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되기를. 대표자가 그래서 편지도 남겼어요. 홈페이지 가보면. 법적인 문제를 저차를 해결하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일보에서 떴던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대표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그거 20% 할인 그거 맨땅으로 앞에 있는 돈 빼서 뒷돈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이거 봐라. 1만원으로 150그룹 팔면은 소매상이 150만원밖에 매출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주면은 8,000원에 200그룹 팔게 해주니까 160만원이다. 이게 좋지 않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가맹점한테 수수료 받고 광고비 받고 카드사 지원으로 뭐 800억 1000억 받아서 생태계를 만들면 20% 할인을 퉁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라고.
꼭 그 적자가 이렇게 돈이 있어서 다 환불도 되고, 그리고 유지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10,000원으로 150만원 매출이면은 이윤이 남을 것 같은데 8,000원으로 이거는 이윤이 잠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거 잘 하면 되니까, 잘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만, 하여튼 결국에는 환불까지 만약에 다 해준다면, 다 해주고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음이라 그러죠, 어음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된다면 뭐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참신한 유통 스타트업이냐,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폰지 사기 업체냐, 아직 답은 안 난 것 같아요. 답은 안 난 것 같은데, 만약 1번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재무제표를 공개한다든지, 그다음에 적절한 라이센스 획득이라든지 기존에 해야 될 단계를 밟고 가야지, 이거를 이렇게 가면 지금처럼 탈이 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 대표는 지금 폰지 사기 업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 참신한 유통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손잡은 우리나라 금융사들 많이 있죠. 그쵸? 일본이라고 믿고, 신뢰의 사회니까 믿고 가서 카드도 같이 만들고 이런저런 뭐 많이 했는데, 저게 저렇게 터지니까 지금 그쪽도 난리인데, 이게 사실은 개인이 이런 식으로 어떤 폰지 사기 비슷하게 했던 게 우리나라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참신한 유통 스타트업으로 결론이 나서 이번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또 투자를 받아서 뭐 20% 할인 가능한 BM이 쭉 유지되면 우린 좋은 거니까 이게 쭉 유지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만약에 다음 주에 알고 보니 없었다, 알고 보니 재무제표를 까니까 우리가 넣었던 돈은 다 이걸로 줬다, 그러면은 천하에 나쁜 거죠. 천하에 나쁜. 그렇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